이 늙은이가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끼어들어? 그냥 조용히 죽을 날이나 기다려. 내가 내 방식대로 살게. 내가 늙었어도 바보는 아니야. 너 같은 녀석은 내 아들이나 그의 돈에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할 거야. 당신 아들이라고? 그건 그냥 짐일 뿐이야. 아무도 그런 자녀인과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당신도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잖아. 그렇지?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평범해 보이는 가족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음모와 배신의 기록입니다. 한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끝에 밝혀낸 진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한 새로운 시작.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까요? 가족을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희망과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선희입니다. 올해로 60이 넘었고 지금은 포항의 작은 해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들 지호와 함께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요한 삶을 살고 있죠. 매일 아침 마을의 작은 시장을 돌아보고 해질 무렵에는 집 앞에서 소박한 저녁을 준비합니다. 우리 모자는 바다를 보며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제가 서울에서 겪었던 고난의 세월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울. 그곳은 제 젊은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도시입니다. 화려한 불빛과 끝없는 소음이 가득한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박동민과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부잣집 청소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탰죠. 겨울의 한가운데 지호가 2살이던 때를 기억합니다. 낡은 아파트는 난단이 잘 되지 않았고 저희는 추위에 떨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돈을 모아 사온 숯을 부엌 한가운데 피우고 지호를 담요로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꾹 잡으며 웃는 아이를 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일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면서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절망이 빠져있던 저는 어린 지호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호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누구보다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지호를 위해 저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밤에는 이웃집 세탁을 도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쳐서 바다 뒤에 누워버리곤 했지만 지호가 "엄마, 물 마셔요" 라며 물 한 잔을 건네줄 때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호는 항상 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고생 안 하게 할 거예요." 그 말이 제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장애를 가진 아들을 둔 엄마로서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때론 날카로운 말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만 행복하다면 내가 겪는 고난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지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호가 한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민지가 매우 상냥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을 자주 찾아와 지호와 함께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지의 행동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늦게 집에 들어오고 고급 옷을 입으며 지호의 돈을 지나치게 사용했습니다. 하루는 그녀의 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국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했고 며칠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지호의 약을 버리고 이산한 약으로 바꿔치기 하며 그의 건강을 해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남자와 통화를 하며 조금만 더 하면 지호가 모든 서류에 서명할 거야. 이제 모든 재산이 우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엔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지만 지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의 몸에는 의심스러운 약물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민지와 그녀의 연인이 지호를 이용해 빚을 갚으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민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저와 지호는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으로 이사온 지금 저희는 바닷가에서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호는 건담을 되찾으며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고 저는 매일 바닷바람을 맞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삶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음과 용기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바쁘고 치열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살던 저와 제 가족은 매일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남편 닥동민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늘 땀 흘리며 일했지만 지호가 2살 때 공사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아침밥을 차려주고 남편에게 도시락을 건네며 인사를 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는 제 말에 그는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러나 그날 오후 현장에서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에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저는 절망감에 잠식될 뻔했지만 지호를 바라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린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으며 엄마, 울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희 모자는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부잣집 가사 도우미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새벽에는 남의 집을 청소하고 밤에는 동네에서 빨래를 대신 해주는 일도 맡았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3곳을 오가며 일했지만 지호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선천적으로 다리가 불편해 걷지 못했지만 그의 밝은 미소와 총명함은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학구열로 스스로 책을 읽고 문제를 풀어가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의 학습 태도는 주변 사람들을 감탄케 했고 저 역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호는 컴퓨터에 대한 특별한 재능을 보였고 혼자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재택근무로 일하는 성공적인 프로그래머가 되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어느 날 지호가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구로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 민지였습니다. 밝고 다정한 인상의 민지는 첫인상부터 저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호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부드러운 말투로 저와 대화를 나누며 지호에게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끔씩은 저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봐주기도 했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딸처럼 행동했고 저는 그런 그녀를 보며 지호가 마침내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민지는 전통 한복을 입고 예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지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하객들에게 우리 지호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고 저희 가족은 정말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민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바쁜 업무 때문에 늦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요. 이해해주세요. 라고 민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쁜 거면 어쩔 수 없지 라며 그녀를 믿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돌아왔습니다. 비싼 브랜드의 핸드백과 구두를 들고 들어오던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민지야, 이거 비싸 보이는데 새로 산 거니?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웃으며 봐, 회사 보너스가 나와서요. 가끔은 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그녀의 소비 습관은 점점 더 과해졌고 매달 가게 예산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저는 민지의 밤을 청소하다가 한 묶음의 서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서랍 안에서 나온 그 서류는 지호의 이름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상적인 서류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읽어보니 자산 양도와 관련된 문서였습니다. 지호의 재산을 양도한다. 는 내용은 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서류를 손에 들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민지가 이런 서류를 왜 가지고 있는지, 지호와 상의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를 발견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민지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호에게 다정하게 대했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또한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식적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민지가 새로 산 자동차를 끌고 온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최신형 세단을 타고 집 앞에 섰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민지야, 이건 어디서 난 차니? 새로 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와, 회사에서 할부로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게 해줘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의 월급으로는 그런 차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겹쳐지면서 저는 민지에 대한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직접 대화하기보다는 그녀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무렵 지호는 민지에 대해 여전히 아무 의심 없이 그녀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지호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지의 이상한 행동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민지가 외출할 때마다 집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민지가 들고 오는 쇼핑백, 전화 통화 중 들리는 낮은 목소리, 그리고 서둘러 끊는 통화 등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점점 더 큰 의문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모든 것이 그저 느낌에 불과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기에 저는 민지의 의도를 확신할 수 없었고 지호의 행복을 위해 섣불리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결국 이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행동이 점점 더 수상해지고 있던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호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집안에 몰래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한 카메라는 거실, 부엌, 그리고 민지가 자주 드나드는 방의 구석에 위치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민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면 증거를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카메라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무것도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행동했고
지호에게도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부엌에서 지호의 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약을 준비한 후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약변에서 알약 몇 개를 꺼내어 지호의 약 상자에 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매일 복용해야 하는 중요한 약을 버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건강을 위협하며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무거워도 저는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더 알아내야 했고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됐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저녁 민지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이 카메라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녀는 낮고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지호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우리 손에 들어올 거야. 이제 곧 끝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호를 이용해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릴 정도로 분노했지만 곧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제가 지금 행동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녀의 계획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지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민지가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저는 다음날 경찰에 증거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지호의 미소, 그리고 그의 믿음직스러운 눈빛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으며 저를 걱정하는 지호를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음모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제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가 저희 가족을 해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걸고 막아야 했습니다. 민지의 음모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그녀가 지호를 어떻게 속이고 있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지만 민지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능숙한 연기자였습니다. 경찰이 집을 방문했을 때 민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지호에게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지호야, 당신은 내가 그런 일을 할 리 없다는 걸 알잖아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그녀는 몸을 떨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너무도 진실되어 보였고 그녀의 말투는 철저히 희생자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민지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요.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는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민지의 눈물이 단순한 연기임을 알고 있었고 지호가 그녀의 함정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했습니다. 이때 민지는 경찰에게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호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저희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오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경찰은 그녀의 말과 CCTV 증거 사이에서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를 약속했지만 당장은 그녀를 체포할 명확한 이유가 부족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호와 저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민지가 약을 밥배치기 한 증거와 그녀의 토마 내용을 다시 들려주며 그녀가 우리 가족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엄마, 민지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녀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변호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지호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들은 지호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뒤 충격적인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몸에 들어있던 약물은 실제로 그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으며 이는 민지가 고의적으로 바꾼 약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지호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지만 의사들의 확고한 진단을 듣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는 민지를 체포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녀를 우리 집에서 체포했습니다. 민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저와 지호에게 이건 다 당신들이 꾸민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제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지호는 민지가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연행된 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그녀가 그랬던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렇게 속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엄마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지호는 혼자 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방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민지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공범은 다름 아닌 그녀가 다니던 회사의 중년 남성, 바로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는 민지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지호의 재산을 노렸고 그 재산으로 회사의 막대한 부채를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의 계획은 단순히 지호의 재산을 빼앗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처음부터 지호를 하나의 도구로 여겼고 그의 선량함과 신뢰를 악용해 그를 철저히 조종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지호와의 결혼을 이용해 법적 권리를 확보하려 했으며 제가 의심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민지가 거짓된 의학 정보를 퍼뜨리고 심지어 가짜 의사를 고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더 큰 병이 걸렸다고 저를 속이며 병원비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의사는 매우 설득력 있게 행동했고 저 역시 한때 그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CCTV와 경찰의 수사로 인해 그녀의 거짓말은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민지의 전자기기와 통신 기록을 조사하던 중 그녀와 회사 이사가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두 사람이 지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지호가 서명할 문서들을 준비했고 서명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또한 민지와 공범 이사는 지호를 설득할 방법뿐만 아니라 저를 어떻게 속일지도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제게 친근하게 대하고 제 감정을 이용해 경계를 늦추려 했습니다. 이사의 역할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민지를 배후에서 지원하며 법률적인 빈틈을 채우고 모든 과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법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두 사람을 체포했고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민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겉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신뢰를 주기에 충분했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깊이 뿌리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지호가 민지의 진정성을 믿으며 그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알게 된 지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호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민지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분노가 가슴속에 끌어올랐습니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민지와 이사의 범죄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죄를 인정했고 민지와 그녀의 공범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중 민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모든 증거가 그녀의 죄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지와의 관계는 지호에게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는 천천히 자신을 치유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지하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민지가 우리에게 남긴 고통은 컸지만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강남에서의 모든 기억과 함께 그곳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저는 지호와 함께 포항으로 이사했습니다. 바다 근처의 작은 집은 우리가 강남에서 살던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이곳은 소박하지만 평화롭고 매일 아침마다 바닷바람과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 포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도시의 분주함에 익숙했던 지호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베란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일을 하며 고요한 파도 소리에 집중력을 되찾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의 건강 상태도 점차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지와의 사건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던 그는 누구와도 잘 대화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저와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에서의 조용한 생활은 그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마을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우리 다 새로 이사 왔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고 이웃들은 종종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져다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특히 근처에 사는 한 노부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 외롭다고 말하며 우리를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노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그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셨나요? 서울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지와의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말하며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노부부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강하신 분이군요. 그 힘으로 아드님을 지키신 거예요. 여기는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겁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포항에서의 생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지호는 이제 바다를 바라보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저를 부르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좋네요. 저를 여기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강남에서의 사건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민지와의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우리 가족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무너지거나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강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반드시 평온이 찾아옵니다. 포항의 조용한 바닷가에서 지호와 함께 보내는 나날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더 강하고 단단해졌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우리의 과거를 잊으라는 듯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지만 가족과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